오랜만에 여행이 끝났다. 여행이 끝나고 나면 마치 꿈을 꾼 듯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듯 여전히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내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가 하며 여행의 기억이 아련해지며 뭔가 허하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분을 느낀다. 사실 이 기분은 여행 계획을 짤 때부터 느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일정을 생각할 때면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았건만 아쉬운 기분을 느끼며 나는 또 금세 돌아와 여기서 밥하고 청소하고 있겠지라며 심지어 그냥 가지 말까 하는 생각에까지 잠시 도달하기도 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도 의문스러웠다. 그간의 인생에서 몇 번의 여행을 통해 느낀 건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 여행 후에 시간이 지나며 흩어져 버리는 기억들,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아름다운 과거로 추억으로 아득해지는 것이 슬프기도 한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았다. 처음 여행이란 걸 할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반복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한때는 여행자의 삶을 꿈꾼 적도 있다. 요즘은 세계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을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꿈만 같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근데 그 시절에 열망 가득했던 패기와 이 자유로운 영혼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며 안정적인 삶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이라도 혼자서 여행을 하며 살으라고 한다면 혼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제 늙고 있고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럴 용기도 열망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슬픈 기분도 좀 들지만 그 자리에 아이에 대한 책임과 사랑, 가족을 지켜내는 일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것 같다. 여행을 하면 특히 자유여행이나 이 배낭여행을 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 떠나는 여행이 되며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들 이야기한다. 여행을 많이 할수록 시야도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처해져 적응해 나가며 체득하는 것들은 정말 귀한 경험일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는 것 또한 그에 비할 수 없는 자기 반성과 진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요구하기에 여행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줄었나 싶기도 했다. 사실 지난 젊은 날에도 여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나는 20대 후반 내내 중국에 처박혀서 썩었고 사실 그곳에서도 철없는 20대를 보내긴 했지만 혼자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지낸 그 시간은 여행과도 닮았었다. 몇 번의 여행과 중국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것의 목적이나 이유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놀러 그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갔던 여행들도 갔다 오고 나서 여행에 의미가 생기기도 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어쩌면 그렇다. 처음에는 중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 올랐던 중국길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있기도 하고 이번 태국 여행을 준비하며 처음 태국에 갔을 때도 생각이 났다. 친구와 단둘이 자유여행을 갔었는데 그땐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 따위가 있을 때도 아니었고 책과 지도 몇 장에 의지해 여행을 다닐 때였다.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 책을 분실한 우리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15일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는데 친구는 나만 믿고 온 아이라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방콕에서 꽃사무이와 꽃다우를 갔다 올 때는 하루 종일 낯선 곳에서 대기하고 이동하고를 반복하며 13시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친구는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나는 여행의 낭만에 젖어 울기만 하는 친구를 이해 못하기도 했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방콕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가진 돈 거의 전부를 도둑맞게 되었고 친구는 급기야 귀국하자며 울어버렸다. 근데 그 전날 밤 나는 중국에서 만났던 태국 친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하고 연락처를 힘들게 찾아서 공중전화로 떨어지는 동전을 계속 넣어가며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반가워하며 다음날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아침부터 우리 숙소까지 찾아와 준 것이다. 2년 만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하필 어제 돈을 몽땅 도둑 맞았다고 울상이었고 친구는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재워주고 후아힌의 고급 리조트까지 데려가 여행을 시켜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고맙고 큰 빚인데 그 사이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겨버려서 아직도 그 친구를 찾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네 친구가 더 불편해한다며 자기는 친구 왔다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고 그런 거
싫어한다고. 친구가 멀리서 오면 원래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는지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혼났던 기억이 있다. 내가 방콕에서 돈을 몽땅 도둑맞은 기억이 있음에도 여전히 방콕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항상 운이 좀 없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타지에서 카드 한 장 없이 돈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드라마처럼 바로 다음날 나타나준 친구가 있었다는 건 정말 난 운이 좋은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된 것도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국 후에 같이 여행했던 친구에게 약간 상처를 받고 멀어졌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닿은 연락에 그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가까워져 평생 갈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그 여행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는데 여행 시작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이 없던 일들이었지만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여행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 후에도 많은 여행이 그랬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 또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더 진짜인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이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가? 아직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인생의 의미를 찾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아이와 한 첫 해외여행에서 육아를 동반한 정신없는 일정에 달리 뭔 의미를 찾고 낭만을 찾고 그런 여유는 개인화졌고 그저 매일 무사히 일정을 마치는 것이 미션이었던 것도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무치게 그리울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스며들겠지. 그래도 느낀 점은 나는 이제 그때보다는 늙었구나. 그래도 여전히 자유영혼이 내 안에 잠재해 있구나. 아이를 대하는 나의 한없이 부족한 인간성과 아직 놓지 못한 자유영혼과 이 남편과의 좁힐 수 없는 거리를 느꼈다. 농담이고 그래도 나름 즐거웠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스타트 치고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여행을 하며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근데 이 늙은 몸뚱아리와 역변한 몰골 덕에 이 사진은 그냥 애 사진과 이 풍경 사진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망치는 기분이랄까? 진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관리 좀 해야겠다.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